그때 미지근했어요. 그렇게 흥행을 못 해가지고 관심을 그렇게 사실은 많이 받지 못했고, 그 제가 김영 감독님하고 계속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백두산하고 이제 더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연구하고 김영 감독님이 매번 도전하시는 그것 때문에 저는 좀 힘들긴 하지만 도전하고 저는 이제 그 도전에 맞춰서 또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도문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또 멱살 잡고 끌려가는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이걸 또 안 해봤는데 이거 또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서 많은 자료 조사들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해지고 모든 것들이 조금씩 갖춰져 나갈 때 뭔가 또 말씀하셨던 그뭐 우주에 가시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만큼의 느낌은 못 받겠지만 그 힘든 점이라든지 그걸 조금 저도 대신해서 조금 느끼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나서는 나 자신에게 칭찬을 좀 했어요. 그냥 이 정도는 진짜 잘한 거야. 뭐 김영 감독님이 만드신 그 오게티를 사실은 감추는 게 제 일이에요. 네. 오게티를 감추는 게 또 제 일이기도 하고, 그걸 조금 더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구현해내는 게 또 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완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실수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미 저기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최지선 책임 PD님하고 어떤 날은 저희 식구들하고 기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족을 나누면서 말씀 나눴었는데요. 예, 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발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세 명의 우주인들이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그런 도전이었었죠. 아시는 것처럼 태양은 지구 지름의 109배고 부피는 3분의 파이R 3승, 그래서 1300만 개입니다. 예, 지구가 1300개를 채워야지 태양 크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이게 뜨거운 기체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CNN 앵커하고 아마 신화사통신 CCTV였었죠. 앵커들이 말을 빌면은 코로널 매스 이젝션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솔러 플레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태양에서 굉장히 뜨거운 가스들이 분출해 나오는데요. 이게 자기장에 속박이 돼 있어요. 근데 태양이 느린 속도로 자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꼬입니다. 꼬이고 더 이상 가스의 압력을 버텨내지 못하고 터지거든요. 그 터지는 현상 중에서 플레어는 빛의 속도로 날아옵니다. 물론 그 징후를 저희가 지상에 있는 저희 망원경이나 우주 망원경으로 미리 예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물론 활동 중인 우주인들한테 경보를 미리 사전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규모가 좀 더 크고요. 그런데 태양에서 일어나면 제일 짧은 게 15시간에서 아니면 수일 후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아주 뜨거운 가스의 구름이 지구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가장 큰 거는 지구 태양 거리의 거의 4분의 1까지 차지하는 그런 뜨거운 가스 구름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미리 예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사에 계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이 그 소식을
김희애 선생님이 나사 총 규모의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거기서 우주 비행사들이 경험하는 방사선 양이 흉도 X선의 30만 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만 5천 배 정도면은 사람이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애 선생님이 들어가라고 하면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소영 박사님 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없었다고 제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런 대비 같은 걸 우주인으로 다 훈련을 하죠. 네네, 저희 계속 우주 날씨는 전달을 받고요.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다행히 저는 이제 정거장에는 9일 정도밖에 없었고 그 기간에 큰 그런 무슨 태양풍이 있다거나 그런 이벤트는 없었고 근데 이제 다만 우주 정거장은 태양풍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 데브리가 날아다니는 게 되게 위험해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게 날아오거나 하면은 이제 EVA 활동이 멈춰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커서 뭐 솔라 패널을 망가뜨린다거나 벽면을 좀 뚫는다거나 할 정도 위험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활동도 되게 멈추고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이제 그런 뭐 경고가 있으면 따르라는 얘기는 뭐 귀가 따갑게 듣긴 하죠. 일단은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서 계획이 되기 전에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게 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실 때도 이 패킷 안에 빨대를 꽂고 입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덩어리진 음식만 뚜껑을 열어놓고 먹지 대부분은 완전히 밀폐돼서 빨대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게 넘버원 룰인데 15년 전에 TV를 보셨던 분들 중에 이제 아마 물이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나서 제가 막 들고 보여드리고 안에 무궁화 넣고 하는 거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게 다 연출이 되고 시간 약속이 되고 장소 약속이 되고 그 주변에 물을 혹시 놓쳐도 그 정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을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만 물이 자유롭게 보여지는 게 정말 다 연출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항우연이나 저희가 그걸 제안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나라 최초 우주인도 아니고 어지간하면 위험한 사고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돈을 받고 손님을 보내는 러시아의 자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러시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자기 나라 우주인이 TV에서 생중계 할 때도 물 떠다니고 주스 떠다니고 사탕 떠다니고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딱 한 번, 딱 그 시간에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원래 계획은 러시아 모듈에서 해야 돼서 진짜 짧고 간결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야 됐었는데 실제 비디오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너무 운이 좋게 유럽에 화물선이 올라와서 원래 제가 도킹을 할 땐 그 화물선은 언도킹이 돼서 이제 대기권에 태워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거장의 궤도가 조금 낮아졌는데 그걸 다시 올릴 때 정거장의 연료를 쓰는 것보다 화물선에 남아있는 연료를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의 16개국이 서로 합의를 해서 화물선에 남아있는 연료를 다 쓰고 이걸 내려보내자라는 약속을 한 덕분에 계획보다 한 달이 더 붙어 있었어요. 그 화물선이.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우주 정거장에 보너스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그 화물선 안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든 네 맘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실험은 다 거기서 하고 물로 하는 실험을 거기서 하게 되니까 그 해치 바깥으로만 물이 안 나가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 영화에서 제가 이걸 물어볼 것도 모르는 상황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조카가 저기 그 황선우 대원이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이렇게 뚝 날아가잖아요. 진짜 저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떨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기 눈 밑에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딩동댕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영화에서는 별로 멋있지 않잖아. 이게
앞에서 둥둥 뜨면서 반사도 좀 있고 날아다니고 하는 게 멋있잖아. 그래서 아마 분명히 자문하시는 분은 안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작하시는 분은 저렇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진 박사님 바로 계시니까 눈물이 이렇게 발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웬만해서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고려를 하셨나요? 방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우가 컷에서 잘렸을 수도 있죠. 들다가 떨어진 걸로 생각해 주시면. 그런데 그 물방울은 어떻게 그 컴퓨터 그래픽이었던 건가요? 네네, 컴퓨터 그래픽이었고 사실은 약속되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예, 약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많고 좀 더 눈물이 필요한 장면이 됐던 거죠, 그 장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그러니까 선우의 다짐이 제일 중요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현성들이 좀 필요했던 그 씬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짐을 아마 조금 더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차 부분은 제 전공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이제 고무 타이어 얘기하셨는데 고무로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물론 이제 튜브가 들어있는 고무 타이어는 안 되고 통고무 같은 걸로 만들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만들면 너무 무거워지죠. 통고무를 만들면 그래서 이제 찾는 게 이런 와이어메시나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알루미늄이나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바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게 월면차인데 영화에 나온 게 그게 뭐 과학적으로 크게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렇게 빨리 움직이면 안 되죠. 저렇게 빨리 움직이다가는 이게 뭐 이게 저 중력이 약하니까 월면차가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저렇게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거의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 정도. 사람이 좀 속보로 걷는 것 정도 속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게 월면차고요. 안전하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월면차보다는 오히려 아까 이제 관제실 모습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누리 할 때 주로 이제 초기 한 3개월 동안은 3교대로 돌아가서 다른 그 관제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오히려 이제 좀 그 내용이 더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관제실 부분이. 근데 실제하고 영화하고 좀 제일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영화에서는 이게 뭐 무지에서 사고가 나니까 막 굉장히 다들 우왕좌왕하잖아요. 요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뚫러 막 되게 막 이게 하는데 실제 관제실은 안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실제 관제실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관제팀장이 말이 없어집니다. 조용히 하고 이렇게 일단은 다 차분하게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되고 우주선 관제는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하더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데 실제 정말로 중요한 사건에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혹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이벤트 뭐 달에 궤도에 진입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 한 20-30명 관제원들이 앉아있는데 조용해집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지고요. 다들 뭐 하냐면 이게 자기 그 전광판에 여러 가지 숫자들 여러 수십 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맞춘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37.2, 37.3, 31.6 이렇게 숫자만 바뀌는 걸 열심히 보고 있다가 자기가 원했던 숫자가 탁 나오는데 갑자기 책을 탁 치면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다들 조용한데 거기서 혹시 이거 뭐예요? 뭐 떠드는 사람은 이제 거기 구경 오셨거나 방문객이거나 처음 오신 분들이 다들 조용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이벤트가 이제 끝나면 다들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기대죠. 그런 게 실제 관제실 모습이고 영화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막 우왕좌왕 막 떠들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관제실은. 굉장히 재밌는데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제일 떠드는 분이